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개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종목이 반토막 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군중들이 몰린 그러한 종목을 최고점에서 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제 주변 지인에게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군중이 몰린 세 곳을 피하는 그 이유와 원리, 그리고 무엇이 그 세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를 아시고 나면요, 아주 중요한 투자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인은 C 종목에 오늘이 아니고 올해 투자했다고 해요. 그 지인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이 지인이 셀트리온에 연초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셀트리온의 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안타깝게 그렇게 흘러갔죠. 거의 엄청납니다. 하락률이. 특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작년과 올해 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 백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했었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올해 초에 셀트리온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보게 되면은 은근히 많은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 집중이 되고 난 후에 오히려 큰 어떤 소가리를 한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군중이 몰리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시점 이후에 주가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느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데는 일단 이 용어, 매집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집과 분산 많이 들어보셨죠? 매집은 소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여서 내놓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소수의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해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래, 작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가볍게 통통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바로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매집된 주식이 소수의 투자자에게 꽁꽁 묶여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수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매물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분산된 상태, 즉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소수의 투자자가 매집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산된 상태에서는 그 다수의 투자자가 서로 투자관이 다르고 그리고 목표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작은 주가 등락에도 매물이 출회되고 주가가 무겁게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나타나게 된 후에는 주가가 그렇게 재밌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이 분산되는 저런 상황을 안다면 우리가 좀 경계를 할 수 있겠죠. 보통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주식이 분산되는 저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개인 투자자가
특정 종목만 좋아하면서 국민주가 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국민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전 국민에게 이게 싸게, 공모했던 그 국민주 아니에요. 그 국민주가 아니고 이제 비유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이제 국민주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추이, 요 자료와, 그리고, 소액주주 한 명당 삼성전자 보유 주식수 추이입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2018년 이전은, 요걸 좀 보정을 해서, 이제 50배 주식수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제 감안을 해서, 좀 계산을 보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7년 이전만 하더라도 주주수가, 소액 주주수가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요게 이제 거의 한 5배 이상 증가하면서 76만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엄청난 폭증이었죠. 이때 당시 저는 증시 토크를 통해서 액면 분할을 한 삼성전자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경영승계 관점에서 신의 한 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경영승계를 할 때는 핵심 계열사의 주가가 눌리는 게 경영승계 할 땐 따봉입니다.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에 주가가 쭉 빠졌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주주수가 56만까지 줄어든 이후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020년 동학개미운동 속에 소액 주주수가 200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9년 말 대비해서 20년 말에 이게 거의 한 160만 증가했어요. 소액 주주가 증가하면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때는 좀 색깔이 틀려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서 안 놔. 사서 그 물량을 안 놨어요. 그래서 매집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올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를 보시게 되면 거의 300만이 늘었습니다. 거의. 작년 증가분의 거의 2배죠. 올해는 매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분산된 그러한 종목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종목, 주주 한 명당 보유 주식수를 보게 되면 2018년만 하더라도 한 수천 주 보유를 했는데, 그 이전은 몇만 주씩 보유를 한 셈입니다. 이게 이제 50분의 1 액면 분할 보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852주, 1000주가 안 됩니다. 즉, 지금 주주 한 명당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금액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산된 투자자, 그리고 한 종목당 보유 주식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 빠지네 하면 그냥 휙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주식이 분산된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지금 예로 보여드린 삼성전자의 케이스도 있지만, 나중에 시대가 쭉 흘러가다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국민주처럼 돼버리는 저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게 될 겁니다. 혹시 그러한 일이 미래에 발생한다면 그 종목에 대한 경계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몰려서 주식이 분산된 상황 두 번째는요, 특정 종목의 주주 연합이 형성되고 뭔가 좀 이제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 특정 종목의 주주 연합이 형성이 돼요. 어떤 좀 큰손 투자자가 매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권을 저에게 조금씩 이양을 해 주시면 경영진을 압박해서 배당도 늘리고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하죠. 그리고 주주연합이 생긴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아요. 특히 강성주주들이 많습니다. 강성주주분들은 물량을 잡아서 안 내놓죠.
이게 이제 2010년대 초중반에 셀트리온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아유, 안 내나요, 물량을? 대단하셨던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셀트리온의 주가는 그때 당시 화려한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성주주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생활상의 돈이 필요해서 또는 이쯤에서 난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씩 팔다 보면 예, 주주수가 늘어나게 되죠. 자, 주주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주주연합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예, 기존 주주, 새로운 주주 간의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예, 소위 분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게 돼요. 나는 5%만 먹으면 됐어. 10%만 먹으면 됐어. 나는 틱틱이 한 호가만 먹으면 돼. 예, 다양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런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올라갈 땐 좀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훅 빠지는 예, 좀 이런 부담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종목 주주 연합이 있는 걸 딱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뭔가 좀 시끌벅적해. 그럴 때는 예, 이거 좀 이제 좀 불안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런 부분을 볼 때는요, 또 그 포털 사이트에 종목 게시판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이 뭐 주주연합이 있는 종목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점점 시끌벅적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몰려서 분산된 상황을 보게 되는 세 번째 상황은요. 바로 이제 휴먼 인덱스로 설정한 투자자도 아니죠. 어떤 일반인까지 특정 종목을 언급할 때입니다. 휴먼 인덱스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증시 토크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 휴먼 인덱스라는 표현을 자주 꺼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지인 5명. 예, A, B, C, D, E 이렇게 이제 두고요. 이 중에 한 명씩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신호등이 이렇게 뺑뺑 켜지는 겁니다.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게 한 3개 반 내지 4개 켜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분들 같은 경우 개별 종목 단위에서 봤을 때요.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종목 내가 투자해서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귀가 팔랑팔랑 하게 되죠. 이거 귀가 잘 안 걸려지네요. 네, 귀가 팔랑팔랑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 종목에 대해서 그분이 언급할 정도면요. 그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해당 종목에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구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양한 주주들, 분산된 주식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눌리고 그리고 빠질 때는 그냥 쭉쭉 빠지는 이러한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조심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확 올라가서 상투일 수도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런 때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역사 속에서 반복돼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살짝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살짝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살짝 다른 길을 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예, 12월 30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예, 12월 30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수업이 아니라 마지막 거래일. 자, 마지막 거래일에 자, 저의 103차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송년 기념으로 해서요. 유튜브 실황 방송으로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들 모두 초대를 하니까요. 예, 다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 정기 세미나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내년의 플랜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103차 송년 세미나 공지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 번씩 들러주셔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예, 그리고 쭉 한번, 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자,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드럽게 넘기려고 했는데, 예, 화면에 좀 칠판이 순간 지나갔다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